열을 빼주고 진정시키는 것만으로도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타민 B5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비판텐 연고 이런 것도 좀 도움은 되실 거예요. 우리가 그 상처 연고 중에서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처 연고들이 있어요. 얼굴 염증에 급할 때 그 뾰루지나 염증 난데 좀 발라주시면 좀 가라앉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열심히 발라주셔도 급할 때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제 조금 있으면 바캉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. 이렇게 여행 갈 때 속상한 일들이 생기는 게 거의 90%가 피부 때문이에요. 네. 그럴 때 혹시 필요한 챙겨가야 할 연고 같은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? 네, 있죠. 저는 특히나 좀 많이 챙겨가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외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막 금방 약국에 뛰어가고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. 일단 다쳤을 때 그죠? 상처 연고 발라야 되니까 상처에 바르는 연고, 아데카솔, 유시린 이런 거 있어야 되겠죠? 그리고 데일밴드 있잖아요, 밴드. 밴드가 의외로 찾기 힘들어요, 외국 가시면. 연고는 둘째치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처 보호. 밴드를 좀 꼭 몇 개만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아무래도 이제 좀 더운 나라를 갈 수가 있잖아요. 동남아 쪽, 그죠? 이런 데 가시면 우리나라와 차원이 다른 자외선에 노출이 됩니다. 그리고 또 물놀이 하면 더 그럴 수 있고, 자외선 차단제를 잘 못 발랐거나 깜빡하고 선탠을 좀 오래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데미지를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미리 챙겨가는 게 있죠. 왜냐하면 햇볕을 타는 건 정말 너무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햇볕을 받으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열을 빼주는 겁니다. 열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즐겨 쓰는 것은 알로에 성분이 들어간 스프레이예요. 근데 바르는 거는 왠지 끈적거리기도 하고 덧바르기도 좀 번거로워서 저는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뿌리는 걸 좋아해요. 그리고 실제로 제 생각에는 스프레이 타입이 이렇게 탁 얹어 있다가 좀 날아가잖아요. 날아갈 때 열을 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알로에 성분이 들어있는 스프레이 타입, 그걸 꼭 챙겨가서 어떤 때는 밖에서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숙소에 들어와서 저녁에 씻고 나서 엄청 이렇게 막 철벅철벅 할 정도로 많이 뿌리기도 하고, 그래서 열을 빼주는 게 가장 먼저기 때문에 꼭 챙기는 아이템이고요. 두 번째로 만약에 그걸 넘어서 막 벌겋게, 그게 이제 일광 화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햇빛 알러지일 수도 있어요. 가끔 이렇게 간지럽고 가려운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종종 계시죠. 햇빛을 받고 나서. 그런 경우는 이미 이제 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좀 뭔가 염증 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신호거든요. 그럴 때는 열을 빼주고 진정시키는 것만으로도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런 피부에 올라오는 염증 반응을, 알러지 반응을 좀 잠재우기 위한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챙겨갑니다. 근데 꼭 이 연고가 없으시면 비타민 B5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비판텐 연고 이런 것도 좀 도움은 되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는 애기들이 바르는 거거든요. 애기들이 바르는 거는 이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좀 넓은 부위에 발라도 크게 해롭지가 않아서 햇빛이 강한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한 번씩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. 얼굴에 직접적으로 트러블이 막 치고 올라왔을 때 네, 그럴 수 있죠. 네. 여행 가갖고 막 피로나 어떤 음주 이런 것 때문에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막 단단하게 트러블 올라오면 좀 겁나잖아요. 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달려와서 염증 주사를 맞지만 이제 거기 가서는 못하니까 우리가 그 상처 연고 중에서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처 연고들이 있어요. 대표적으로 후시딘, 에스로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박토로반 이런 거. 그런 거는 얼굴 염증에 급할 때 그 뾰루지나 염증 난데 좀 발라주시면 좀 가라앉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열심히 발라주셔도 급할 때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.
근데 그런 연고들은 사실은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 왜 남자분들 왜 제모 레이저를 하고 이제 수염이 굵으니까 모낭염이 자주 올라와요. 그럴 때 그거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가 들어있는 그런 연고를 예방으로 바르세요 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이제 항생제가 들어있는 시중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연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쯤은 챙겨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예. 전반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좀 피로 물질이 축적되거나 밸런스가 깨졌을 때도 트러블이 많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거나 세미나를 갔을 때 좀 챙겨주는 게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. 몸이 건강해야 산화물질이 가급적이면 안 생겨야 되고, 산화물질을 생겼어도 빨리 밖으로 배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당을 가거나 아침 조식을 먹거나 이럴 때 꼭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. 예, 과일 위주로 좀 많이 먹는 그런 습관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게 평소에 안 먹던 홍삼도 한 번씩 더 먹고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비타민C를 좀 많이 먹습니다. 비타민C를 많이 드시면 여행 다니실 때 피로감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트러블 예방 효과도 있고, 이미 올라온 트러블도 빨리 가라앉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C를 좀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여행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는 상하수도가 굉장히 깔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동남아나 어디 가면 물에 막 석회가 많이 섞여 있다.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남아 있을 때요.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거 맞죠? 가끔 계세요. 근데 피부에 뭐 수돗물 때문에 트러블이 올라올 정도면 진짜 피부가 원래 좀 아토피기가 있거나 알레르기성 피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, 웬만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단기간 여행이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또 관리하시면 대부분 괜찮은데요. 얼굴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. 얼굴이나 뭐 양침물 있잖아요. 그런 경우는 좀 신경이 쓰여서 이제 얼굴하고 양침물은 마지막 단계에서 생수를 좀 이용하는 편이에요. 네. 그런 꿀팁을 저희가 콘텐츠마다 네. 하나씩은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네. 그렇지 않으면 이 콘텐츠가 끝나지 않아요. 네,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콘텐츠로 원장님께 직접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